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 지역에 코드블랙을 발령, 일부 지역에는 즉시 출국 권고를 내렸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 이후 불법적으로 활동하던 중국계 범죄 조직들은 인접국가와 오지로 야반도주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 믿고 떠났던 한국 청년들, 그곳에서 감금과 폭력, 감옥보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는 이미 그들의 손에 길들여졌습니다. 약물에 의존하거나 범죄에 깊이 관여한 인원들이 여전히 조직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머물던 곳에서는 인간이 인간을 도구로 취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물, 인신매매, 불법 처리시설 등 2025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인명경시의 현장이 드러나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중국 범죄조직 스캠센터의 실체,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세계 각국의 조치, 그리고 인간관계를 이용한 범죄 구조를 팩트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캄보디아 전역에는 일부 부패한 관료들의 비호 아래 중국 본토에서 밀려난 범죄자들이 모여들며 스캠센터라 불리는 지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허위 채용 공고로 사람을 끌어모으고 입국한 피해자들의 주변인까지 포섭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여권을 빼앗고 온라인 투자 사기 업무를 강요했습니다. 구조된 피해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약물에 중독시키고 하루 16시간 넘게 사기를 강요했다. 성과가 부족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폭행이 따랐다. 이 같은 실상이 알려지자 대한민국 정부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부 지역을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일부 청년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캄보디아행을 시도하다 공항에서 제지되기도 했습니다. 스캠센터는 단순한 사기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계로 만들어 돈을 찍어내는 산업입니다. 캄보디아 스캠 산업의 연매출은 12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6,500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는 최소 10만 명, 대부분이 강제 노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산업이 지속된 이유는 단 하나,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사기는 수익이 크고 추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 이후 미국 법무부는 프린스 그룹 회장 첸즈를 강제 노동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영 정부는 관련자 146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한 12만 7천 비트코인, 약 15조 원 규모의 몰수 소송이 제기되었고 프린스 그룹이 100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올해 6월 이후 2,100명 이상을 체포하고 43곳을 급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범죄자들은 인접국가로 도피했고 처벌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의 신속한 구조작전으로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습니다. 경찰 190명이 동승, 도착 즉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쟁점은 하나입니다. 자발적 가담인가, 강제적 연루인가? 정부는 이 사안을 국가단위 범죄 대응 작전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외교 경찰 정보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 대응팀이 현지에 파견되었습니다. 호이펫, 깜폿, 시아누크빌 일부 지역은 코드블랙 경보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는 피해 접수 구조 수사 연계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K데스크 상설 창구가 신설됩니다. 동남아 전역의 불법 해외 채용 광고에 대해서는 전면 차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방통위, 통신심의위, 경찰이 함께 움직여 플랫폼 내 허위 채용 공고를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실종, 구금, 사망 사건의 신속 수사와 안전 대책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조치 불이행 시 외교관계 재평가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의 리스크 점검을 실시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의 범죄 수익 추적과 환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상원의원 탭쿠나는 스캠 기업의 고문이자 공동 투자자로 드러났습니다. 정치와 범죄의 경계가 무너진 구조입니다. 또한 중국계 기업이 운영하던 복합단지 내부에서는 비공식 처리시설이라 불리는 구역이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는 그곳에서 폭력과 실종의 흔적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지만 그 존재는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국경 밖의 범죄도 자국민 보호선 안으로.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영향력 시험대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버텨온 나라입니다. 이제는 범죄의 흐름을 끊고 책임을 묻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을 노린 글로벌 범죄,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정직한 노동이 불법의 유혹보다 강한 나라,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 미니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